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4월 29일 화요일 시장 정리합니다. 아침에 끝난 뉴욕 시장은 뉴욕 시장의 답답함, 지수에 오르고 내리고 이것보다 답답함이 어제도 계속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3대 지수가 서로 이제 혼조되면서 마감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미중 무역 협상이 돌파구를 못 찾고 있다. 이게 계속 지연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좀 하락을 했다가 장 후반대에 가면서 이제 낙폭을 좀 축소하면서 주로 이제 유틸리티나 부동산 에너지 쪽 중심으로 강세를 보인 그런 날이었습니다. 다우가 그래서 0.28% 올랐고 나스닥은 마이너스 0.1%, S&P 500이 0.06% 올랐으니까 그냥 보합권이죠. 러셀 2000은 0.42% 올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이너스 0.38% 이렇게 혼조 모습으로 장이 끝났습니다.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0.05% 그러니까 그냥 보합권이죠. 보합권에서 출발했다가 잠시 마이너스권으로 장 초반에 가기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기관의 기관 중에서도 이제 특히 금융 투자에 매수에 힘입어서 한때는 플러스 0.88까지 이렇게 %까지 올라가고 그랬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매도 또 개인들의 매도 이것 때문에 상승폭이 상당히 제한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2,339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3,567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개인도 1,669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는 2,565.42포인트, 어제보다 0.65% 상승을 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0.5% 정도 이렇게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에 나서면서 상승폭을 좀 확대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1% 이상 상승했다가 장이 끝난 무렵에 조금 둔화되는 느낌을 주면서 장을 끝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1,336억을 순매수했고 기관도 404억을 순매수했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1,633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가 726.46포인트, 어제보다 0.98% 상승하면서 끝났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양시장이 모두 다 이 상승을 향한 움직임은 지속 이렇게 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강한 상승보다는 현재 시장이 갖고 있는 그런 이제 희망적인 투자 심리를 반영하는 정도, 아직은 그 정도에 좀 머물러 있다. 본격적인 수급이 변동되는 건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시간 현재 환율이 1,437원 30전, 30초는 70전 되네요, 지금. 환율이 우리는 이상하게 안 밀리네요. 우리 원하는 환율이 안 떨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을 좀 보면 외국인들이 오늘 당연히 반도체는 다 팔았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팔았고 반면에 이제 기관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샀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외국인은 팔고 기관은 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셀트리온, 네이버 요 네 종목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를 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외국인은 샀는데 기관이 383억이나 팔았어요. 기아는 외국인들은 팔고 기관이 사고 HD 현대중공업은 외국인이 사고 기관이 팔고 네이버는 양쪽에 다 샀다고 말씀드렸고 KB금융도 외국인은 팔고 기관은 사고 이랬습니다. 코스닥으로 좀 가보면 오늘 알테오젠이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한 그런 종목이 되겠고
에코프로 BM HLB는 외국인은 팔고 기관은 사고, 반면에 이제 에코프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외국인은 사고 기관은 또 팔고, 이렇게 반대로 에코프로 BM은 외국인 팔고 HLB도 외국인 팔고 기관이 사고, 이렇게 서로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제 상승 상위, 근데 뭐 이제 느닷없이 이 뭐 출산장려 쪽 섹터가 막 오르니까 의아해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안에 스토리가 좀 깊습니다. 그 출산장려 쪽에서 여러분 그 유엔젤이라는 유엔젤이라는 그런 이제 금액 뭐 크지 않는 6,000원대, 오늘 이제 많이 올라서 6,000원 된 그런 종목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이거 써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이제 한번 써봤는데, 로밍 도깨비라고 있죠. 왜 이제 나갈 때 통신사에서 해외 나갈 때 자동 로밍 하는 게 아니라 로밍 도깨비라고, 이게 이제 유엔젤에서 하는 상품인데, 일종의 이제 로밍 앱입니다. 예. 근데 이제 가격도 싸고, 그래서 저도 한번 써봤는데 괜찮던데요. 근데 지금 이제 SKT 사태가 나면서 로밍을 하면 유심 보호를 걸면, 유심 해킹 차단을 걸면 이제 로밍이 또 안 되고, 뭐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고 저 그러는데, 이제 요거는 그거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다. 뭐 그래갖고 오늘 이제 이게 정말 느닷없이 오르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갑자기 기저귀 회사들이 막 올랐어요. 아침부터. 근데 이거는 이제 뭐 확인되진 않았습니다만, 트럼프 주니어가 방한을 오늘 하잖아요. 근데 아마 트럼프 주니어가 뭐 미국에게 한국에 그 기저귀를 수출해달라, 지난번에 뭐 달걀 그랬는데, 미국 요새 좀 이상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캐나다하고 좀 등지겨서 뻑뻑한 것도 있고, 예. 그래서 뭐 그런 얘기가 나돌면서, 이건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이유로 주가는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덕수 관련주로 오늘 이제 태영건설이 쫙 하고 올라왔죠. 그동안에 한덕수 관련주로 분류됐던 시공테크는 오늘 좀 빠지고, 또 아이스크림 에듀는 뭐 혼조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오늘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재명 관련주 중에서 코나이나 꿈비 이런 거는 이제 다시 좀 재가동을 하기 시작한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뭐 오늘 이제 뭐 조금 전에 뉴스 보니까, 아주 조금 전에 홍준표 씨는 뭐 정계 은퇴한다고 발표를 한 것 같고, 결국은 김문수, 한동훈 이렇게 두 사람이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어찌됐건 시장에선 이미 이재명, 한덕수 이렇게 둘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주식시장은. 예. 그 다음에 이제 전선 전력설비. 이거는 뭐냐면 뉴스 들어서 아시겠지만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대규모 정전이 이제 다시 이슈화 됐다. 근데 저도 이제 가봤지만 여기 이 나라들 가보면 굉장히 그 전기 이런 거 되게 열악해요. 저도 되게 열악하다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사태가 나니까 다시 이게 이제 이슈화 됐죠. 한국의 그 전선 전력 설비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사실 관세 문제만 정리되면 이 일렉트리시티 쪽은 굉장히 그 주요 상승 섹터로 전방에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뭐 바이오 쪽도 이슈 중심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메디포스트 그 관절 카리스템 그것 때문에 또 뭐 제대열 쪽 이렇게 또 비만 치료, 뭐 인벤티지랩 뭐 이런 식으로 뭐 뭐죠? 안구 건조증, 지엘팜텍 뭐 말하자면 이게 어떤 몇 개의 종목들이 섹터를 막 이렇게 끌고 가는 이제 그런 움직임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또 하나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K-뷰티 중에서도 이제 화장품도 있지만 미용, 뭐 의료 미용기기
미용 중에서도 의료 미용, 예, 그거 이제 뭐 보톡스나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스 쪽도 올리고, 의료 AI도 오늘 움직였고, 엔터테인먼트는 이제 한학령이 본격적으로 해소되는 거를 기대하면서, 오늘 좀 움직였고, 그 다음에 SKT 유심 그 해킹 관련해갖고, 이제 유심 관련 보안 뭐 이런 쪽도, 오늘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오늘 시장을 좀 정리하면, 외국인은 뭐 코스피를 보면 아직도 꼼짝 안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인 시장은 상승하려는 그 투자 심리가 좋아지긴 했는데 이게 결정적인 그런 트리거는 아직 시장에 없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녁 7시에는 백만개미 스쿨에서 라이브가 있는 날이죠. 텔레그램 라이브 7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시장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좀 한번 살펴보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질문에 좀 답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장을 좀 보면 시장 참여자들이 앞으로의 시장, 그러니까 이건 뭐 우리 시장 말하는 겁니다. 미국 시장이 아니고 앞으로의 시장에 대한 희망은 상당히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시장에 대한 희망이 있으면 투자자들이 그거를 매수라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죠. 그러니까 희망은 있는데 이걸 매수라는 행동으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트리거가 시장에 지금 없는 거예요. 그게 없는 거죠. 그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관세인데, 관세 문제가 어쨌든 간 처음에 트럼프가 얘기한 거에서 상당히 후퇴할 거라는 거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게 뭐 빨리 뭐가 정리되고 그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베센트 장관이 앞장서서 떠들고,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뒤로 가고 이런 걸로 짰나 보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역시 그렇게 지금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베센트 장관은 매일 얘기합니다. 환율 얘기를. 그래서 미국이 주요 국가들하고 이제 관세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 잘 가고 있다. 그래서 연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중국하고 문제예요. 이게 뭐 다른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중국하고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뭐 미국 측 얘기를 들어보면 멀지 않은 미래에 뭐 상당한 결과가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면에 그 중국의 시진핑은 답이 없어요.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봐서 아무래도 이게 중국은 여기 트럼프가 이제 취임을 하면 이런 정책을 필 것이다라고 해서 미리 상당한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버티기에 들어간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의견이 많죠. 근데 이제 버티기엔 아무래도 중국이 좀 강할 거예요. 미국보다는. 근데 이제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갖고 이제 뭐 굉장히 이제 100일 맞으면 이게 뭐 축제 분위기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뭐 성적표가 아주 나빠요. 굉장히 미국에서 성적표가 진짜 손꼽을 만치. 아이젠하워 대통령인가요? 그때 말고는 최악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렇게 되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초조해질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점점 이제 초조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이미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이 트럼프가 얘기했던 이 관세 정책은 처음에 트럼프가 딱 이렇게 얘기한 거 같은 완벽한 성공은 못 거둘 거다. 그건 이미 이제 물 건너갔다. 그리고 어느 정도 적절하게 후퇴되는 선에서 후퇴하면서 이제 결론이 날 것 같다. 그래서 뭐 일반 관세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각국하고 이제 개별 관세 이런 거를 이제 맺어서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 어떤 국가도 그 어떤 나라도 미국하고 빠르게 결정을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불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일 뭐 베센트 장관은 뭐 인도가 가장 먼저 할 거다. 뭐 한국은 준비를 많이 해갖고 와서 잘 진행되고 있다. 이제 뭐 이렇게 이제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고
그 쇼핑 채널에 쇼 호스트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몇 분 뒤에 이제 문 닫습니다. 뭐 이제 갑니다. 뭐 이런 느낌을 지금 받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니까 이제 각국에서 가능하면 시간을 끌자. 이거는 시간을 끌고 끌 수 있는 한 최대한도로 끄는 게 좋겠다는 생각들을 이제 다들 하는 거 같아요. 다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뭐 되지도 않을 거예요. 지금 뭐 지금 어떻게 보면 시한부 행정부가 이거를 결론을 내린다면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안 되죠. 그거는 말이 안 되죠. 또 핑계도 있잖아요. 곧 30여일 후면 신정부가 탄생하는데 그때 하는 게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외국인들도 지금 이제 상황을 지켜볼 거예요. 그래서 아직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매수 이런 거를 시작한 건 아니에요. 그냥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고, 샀다 팔았다 외국인들이 뭐 좀 샀다가 팔았다 이런 거는 뭐냐면 그냥 파생과 이어서 이게 서로 그냥 이렇게 돌리는 이제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시장으로 보면 향후 시장에 대한 희망은 확실히 커지고 있어요. 시장에 대한 희망은 커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커진 희망이 끌고 들어오는 수급이 요지부동이에요. 꼼짝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급에서는 전혀 달라진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외국인 좀 샀다가 뭐 하루는 뭐 시총 상위 종목 움직여서 지수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파생 유리한 쪽으로 해서 돌았다. 기관도 마찬가지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오늘 이제 뭐 기관이 예를 들어서 뭐 현물 이렇게 많이 샀다. 그리고 선물에서 보면 또 기관이 많이 선물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만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런 때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제 좋은 상상을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상상을 하는 거는 돈이 안 된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상상을 많이 해서 관세 문제가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됐을 때 지금보다는 확실히 좀 후퇴하는 선에서 해결이 될 것 같으니까 됐을 때 우리 나름대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또 앞에 선도에 서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섹터나 그런 데 타깃된 종목들에 대한 그런 준비가 이제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거에 입각해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래서 뭐 일부러 막 사고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런 게 잘 지금 구성되어 있나 이런 정도의 준비는 좀 하시는 게 좋다. 근데 물론 이거 서두르실 필요 없다는 단서가 또 붙어요. 그러니까 이건 서둘러서 할 일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뭐 5월 내내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마저 드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뭐 관세 문제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른 게 나타나겠지만요. 오늘 그 시장 정리는 이렇게 끝내고 저는 또 내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